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제21대 대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대통령 후보와 각 정당은 저마다 지역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 마음 잡기에 바쁜 모습인데요. 지역민들은 무엇보다 침체된 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혼란한 전국을 수습할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12.3 비상계엄이 불러온 제21대 대선. 계엄 해제와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까지. 변곡점마다 힘을 보탠 건 광장으로 모인 시민이었습니다. 지역에서 광장을 지킨 시민사회는 논의를 거쳐 사회 대개혁 과제를 정리 중입니다. 이번 대선의 핵심은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광장의 목소리입니다. 광장의 시민들 그리고 지역의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걸 수 있도록 공론장과 수기민주주의 장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만 혼란한 전국 탓에 연말부터 어려움을 겪어온 골목 자영업자들. 좀채 살아나지 않는 경기에 지역 상권을 살릴 대통령 후보에게 한 표를 행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을 혜택을 많이 줬으면 좋겠고 구도시민을 위한 정책을 또 많이 펴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많이 발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발표된 각종 공약을 두고선 지역에 확실한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낙후한 인프라를 개선하고 지방 투자를 늘리는 것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해줬으면 하는 거는 이제 좀 수도를 조금 이전하는 세종으로 세종이나 여러 가지 지역으로 조금 이전해줬으면 그래도 조금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산업단지로 곧장 취업하는 학생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주문도 나왔습니다. 현장 실습 가는데 이제 아직 그 안전이 좀 보장되지 않은 곳들도 많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라든지 아니면은 정치인분들이 이런 거에 좀 힘을 좀 써주셔가지고 좀 저희가 안전하게 현장 실습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어느새 보름이 남은 대선. 지역 유권자의 목소리가 후보에게 가닿을 수 있을지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역 맞춤형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이 후보는 순천시 공약으로 국립순천대 목포대 통합의대 설립, 세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 지원, 우주방산 클러스터 구축 등을 제시했습니다. 광양시는 수소환원 제철 기술 전환 지원, 광양항 율촌산단 연결도로 개설 방안 모색, 경전선 KTX 광양역 정차 추진 등을 꼽았습니다. 고흥구는 광주 고흥 고속도로와 벌교 녹동 우주선 철도 건설 검토, 우주발사체 산업 융복합 클러스터 조성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도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총괄본부는 전남동부권 관련 공약으로 여수에서 익산 고속철도망 구축, 광주 고흥, 여수 순천 고속도로 건설 등을 제시했습니다. 지역 수건인 전남통합의대 설립과 위기를 겪고 있는 석유화학 철강산업 대전환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우주발사체가 설치된 고흥군을 중심으로 전남 동부권을 최첨단 우주산업 도시로 건설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광주 지역의 민간 군공항 통합 이전은 무안군 반대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가 주도해야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대선 후보 공약으로 군공항 이전 문제가 언급되면서 새 정부 공약으로 반영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지난 17일 광주 유세 현장에서 군공항 이전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무안군수에게 주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을 제시하자고 직접 말했고, 공항이 떠난 자리에는 기업과 연구시설 등 광주가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건 기부 대 양여 방식 외에 특별법에 근거한 정부 지원이 가능할지, 대통령의 의지가 있는지입니다. 원이 부족하면 정부에서 많이는 아니고 조금 지원해서 반드시 옮기고 저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면 제가 직접 관리해가지고 정리를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지원이 얼마나 가능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광주와 전남, 무안의 3자 회동은 소득이 없었고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던 군공항 이전 범정부 협의체도 운영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 공약으로 제시할 동력도 생겼습니다. 현실성이 더욱 높아졌다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다른 당의 후보들도 이 군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공항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공약이 나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지역 여론을 의식하고 있고 입장 변화가 있냐는 질문에는 아직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202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다음 달 9일까지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수익사업 아이디어를 공모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내년 선박람회 기간 동안 기존 사업과 차별화된 다채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전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상작에 대해서는 최대 20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우수 제안은 선박람회 수익 사업에 적극 반영될 예정입니다. 선박람회 조직위는 앞으로도 선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적극 공모할 계획입니다. 우리 지역 섬의 가치와 특별함을 조명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국의 역사와 정원, 사람이 한데 어우러진 여수 손죽도입니다. 손죽도는 집집마다 주민들이 손수 정원을 가꿔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섬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김단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에서 내리자 은은한 꽃향기가 바람을 타고 코끝을 스칩니다. 향기를 따라 발걸음을 옮기자 고운 모래사장 뒤로 마을이 펼쳐집니다. 꽃향기가 섬 전체를 휘감는 곳 손죽도입니다. 80여 가구가 사는 이 섬에는 남다른 꽃밭이 있습니다. 손죽도에는 집집마다 특색 있는 정원이 있는데요. 때문에 바다 위 정원 박물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민들이 손수 가꾸는 아기자기한 정원은 푸른 바다와 조화를 이룹니다. 마음이 좀 어수선할 때도 집에 와서 꽃 보고 일하면서 피곤하지는 않은 거야. 또 집사람도 그러고 꽃을 보면 즐겁대. 손죽도의 자랑거리는 또 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5년 전 왜구와 싸우다 손죽도 해전에서 전사한 이대원 장군. 주민들은 장군의 호국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성금을 모아 사당을 짓고 매년 추모 제향을 지냅니다. 그때 20세인가 됐을 거예요. 이대원 장군이라 하면은 그 당시에 애정대 그 유명한 그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전기 여객선부터 민박, 식당까지 웬만한 편의시설은 다 갖춘 섬이지만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이동수단입니다. 마을 버스가 없어 트럭 한 대로 택배와 짐은 물론 사람까지 태웁니다. 이거 다 관리를 해야 돼. 매표, 화물, 여객선 들어오고 나가고 걷지를 못하니까 이 차를 이용을 해야 돼, 어르신들은. 조금 불편한 섬살이지만 주민들은 이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귀향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라든가 낯설지 않고 서로가 융합해 가면서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 아닙니까? 섬을 찾는 이들에게 호국 정신과 평온한 휴식을 제공하는 손죽도. 주민들은 지금도 작은 정원을 가꾸며 낭만 있는 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완도에서는 65세 이상 주민들은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완도군이 전국 최초로 여객선 무료 운임 지원 사업에 나선 건데요. 2년 전부터 국내 버스도 무료로 운행되면서 섬 주민들의 이동이 한층 자유로워졌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완도 화흥포항. 배에 오르는 어르신들의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달부터 65세 이상 지역민은 여객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신분증만 제시하면 완도 지역의 모든 섬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됐습니다. 나이 먹어가지고 배 타도 돈도 받도 안 하고 왔다 갔다 놀러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고 좋죠. 안도는 자주 다닌다 봐야죠. 한 10번 정도 다닌다 봐야죠. 시간만 있으면 다니고 그럴게.
가서 점심도 먹고 치과, 안과, 뭐 감기도 걸리면 하고 대성병으로도 가고 야, 그런 거 모든 것이 편해서 좋지. 그러고 돈 안 무니까 매일 또 나올 수 있고 참 좋아요. 완도군의 65세 이상 인구는 16,000여 명, 전체 군민의 38%에 달합니다. 10명 가운데 4명이 여객선 무료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여객선뿐만 아니라 지역 버스도 지난 2023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무료로 운행하고 있어 섬을 벗어나 육지를 오가는 길이 한층 편해졌습니다. 지난해 완도군 버스 이용객은 110만 2천여 명으로 무료 정책 시행 전보다 25% 이상 늘었습니다.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서 섬에 계신 우리 고령자분들의 접근성을 개선해 나가고, 그리고 고령자분들이 이제 사회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에 도움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된 여객선 무료 운임제. 바다로 가로막혔던 섬과 육지 사이의 거리는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한 1차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소방, 국과수 등은 어제 오전 합동 감식을 열고 최초 발화 지점과 사고 원인 등을 살피고 공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화재 초기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주민 피해 파악에 나선 광산구청과 금호타이어는 어제부터 오는 28일까지 구청 1층에서 창구를 만들고 피해 접수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전까지 110여 건이 접수되는 등 주민들의 피해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전남에서 문을 닫은 의료기관 수가 신규 개원 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폐업한 의료기관은 104곳으로 신규 개업한 의료기관보다 10곳 많았고 신규 기관 대비 폐업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110.6%로 집계됐습니다. 이처럼 폐업 수가 더 많아 의료기관 수가 줄어든 곳은 전국에서 전남과 울산 단 2곳입니다. 여수시가 본청사 별관과 동사무소 등 87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5개 청사 신축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2020년부터 55억 원을 들여 문수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에 들어가 다음 달 개청을 앞두고 있으며 소라면 중림행정복합시설과 화정면사무소 신축 공사는 각각 90%와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또 622억 원을 들여 2028년 초 준공을 목표로 내년 2월에 본청사 별관 증축 공사를 착공하고 이를 위한 임시청사를 웅천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시즌 2번째 홈경기에서 4대1 대승을 거두며 7경기 무패를 이어갔습니다. 전남은 지난 18일 오후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2 12라운드에서 충북 청주FC를 4대1로 이겼습니다.